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오늘을 현대적으로 풀이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는 시간. 오늘은 아홉 번째 편인 오늘 발음이 잘 안되네. 아홉 번째 편인 구편인 자음편 26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5장은 상군의 장수를 쉽게 말해서 목을 벨 수 있어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공자가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생뚱맞게 또 다른 얘기를 하네요. 이 논어는 이 공자의 어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들었던 내용을 한마디 한마디씩 이제 펴내는 거죠, 그렇죠? 공자의 제자들이. 오늘은 주로 주제가 이 통상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지네요. 여기 보니까 자로, 의팩, 온포, 여의, 호, 맥자는 입이 불치자라, 기유, 야여, 여기까지 한 이야기고요. 요 보니까 먼저 해석부터 해드린다면,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옷이 폐, 어떤 옷이냐면 이 낡고 해진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포, 온은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 낡은 솜, 옛날에는 옷감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낡은 솜으로 만든 도포, 그런 게 도포. 그러니까 옷이 해치고 낡은 솜으로 만든 도포를 입고 그와 어떤 사람 하냐면, 이 호는 여호자거든요. 여호와. 이 맥은 이게 담비, 옷을 깔아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어떤 담비죠. 그와 같이 가죽 끝 같은 옷이겠죠. 그죠?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옷이 해지고 낡은 소면 요거는 이 여우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는데, 입이 그렇게 더불어 함께 있는데 불취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 아니한 사람은 기유야여라, 아마도 그 사람은 유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유가 말하면 자인데 자로입니다. 자로는 공자보다 처음에는 자주 나오디 요즘은 진짜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자로는 용맹스러웠죠, 그렇죠? 공자보다 나이가 9살이나 좀 적지만 끝까지 그 공자를 이제 깡패 물로부터 보호하고, 마지막에 말로가 좀 안 좋습니다. 위다랄하고 싸워서 공자 앞에 이제 패하고 난 다음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데 자루를 젓가루를 만들어서 공자한테 보냈다는 그런 참 무지막지한 스토리인데요. 그만큼 용맹스러웠죠, 그렇죠? 그만큼 여기 이 뜻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로가 그만큼 용맹스러운데, 나는 아무리 낡은 해진 옷과 낡은 옷을 입어도 다른 사람이 당당한 사람과 함께 서 있어도 나는 여기 나오는 수치스러움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만큼 난 당당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자로다라고 자로를 칭찬을 해놨네요. 그런데 또 보니까 불기불구 하영불자라네.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대목인데, 요거는 뭐냐면 시경의 태풍에 나오는 한 구절이거든요. 융치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불기불구, 시경은 공자가 한 말씀이 아니고 중국 대대로 내려온 어떤 쉽게 말해서 좋은 말 그런 거거든요. 엄마에게 가는 그런 건데, 부처님 말씀도 보면 법구경도 있잖아요. 또 아음경 있고, 법구경도 보면 이런 대목인데, 물소의 불처처럼 혼자서 가라. 사자는
바람에 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러듯, 또, 바람은 건물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코뿔소처럼 당당히 혼자 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북구경 말씀인데, 공자는 요 시경을 갖고 제자들을 교육의 자료로 삼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때 요 시경이 안 대목입니다. 그런 해석해 보면 불구, 기는 이제 남을 해치는 기자거든요. 기싸움 한다 할 때, 그런, 기는 이런 기자는 아닌데, 이때 기자는 해책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불구, 탐하지 아니한다.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탐욕을 그렇게 부리지 않냐면, 하영불장. 이 장은, 어떤 뜻이냐면, 감춘다라고, 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선. 이런 선, 여기 나오는 선. 착하다는 선.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냐고 탐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어찌 불선으로 서겠는가? 어떻게 불선으로 착하지 아니한 곳으로 나아가겠는가라고 하네요. 그렇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또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냐면 그것이 어찌 불선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즉 착함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자로가 종신토록 종신송지라 지는 요 구절을 만들어요. 요거 불기불구 하영불장. 그러니까 남을 해치지 않냐고 탐욕을 부리지 않냐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요 글자를 종신토록 외웠대요. 그러자 자로가 공자가 말씀하시기 자활 시도야 하족이장이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이 이 도가 즉 종신토록 외우는 이 도가 어찌 하족이장으로 어찌 만족하겠는가 착함으로. 그러니까 자로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렇죠? 힘만 있고 평생때문에 요 종구절만 계속 외우고 있었나 봅니다. 그럼 계속 요만 외웠다는 뜻은 뭐라 그럴까요? 만족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만족한다는 뜻은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냐. 물론 시경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구절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저도 저희 서재에 시경이라는 책자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딱 펼쳐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네요. 대숙우순이라 수기 사냥을 하러 사마 수레 타고 간다. 고삐를 실컷 다루듯 하고 양편 참아 춤추듯 달린다. 이러고 있는데 시경은 우리나라의 속담처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걸 다른 것을 자꾸 공부하려고 하지 않냐고 요 구절만 자꾸 외우고 있으니 공자는 좀 답답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편으로는 자로가 그만큼 당당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직스럽게 계속 그만 외우고 있는 거를 공자는 경계를 삼으라고 말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응용한 차원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생활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중심을 잡으면 좋겠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다 자기 자신의 업에 따라 그건데 거의 내가 현재 못 산다, 옷을 못 입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로처럼 나는 비록 다 낡은 옷과 낡은 솜으로 만든 옷을 이 도포자를 입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래 훌륭한 비싼 그런 가죽으로 옷을 입은 사람 같이 써있어도 당당하다라고 하니까 옛날 선비들은 그러잖아요. 선비들은
내가 뭐 양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상을 굶어도 뭐 내가 당당하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뭐 현대의 입장에서도 가끔 살다 보면 좀 내 주관과 상관없이 좀 뭔가 모르게 자꾸 휩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세상의 잣대 기준으로 그렇게 휩쓸리지 않냐고 내가 추구하는 도 그 자체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좀 이상하게 좀 나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건 좋은데 또 뭐 자로가 또 이렇게 공자가 자로한테 비판을 했잖아요. 뭐 아무리 당당함이라도 좀 때로 또 다른 것도 좀 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쉽게 말하자면 머릿속에 텅 빈 상황에서 당당하면 뭐가 되겠냐는 그런 쪽으로 좀 풀이하고 싶네요. 자꾸 다른 것도 좀 포섭도 하기도 하고 좀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가지만 좀 하면 좀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좀 올리는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되거든요. 요즘 많이 제도가 변한 게 뭐라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카페 중에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뭐 커피숍 다방이라고 그러죠. 다방에 가면 뭐가 있었나요? 항상 커피하고 뭐 차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요즘은 어떨까요? 커피집에 가면 다 빵도 있잖아요. 그죠? 빵도 있는데 그처럼 뭔가 모르게 요즘은 요즘 젊은이들은 제조가 다재다능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만 갖고 부족한데 최근에 이제 우리 업계 같이 이제 부동산 컨설팅하는 업계 이제 사람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하고 그러는데 이번 달 주제는 뭐였냐면 이 공인중개사업이 뭐 AI가 발달되고 해서 사라질 직업 중에 10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된대요. 진짜로 없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 좀 많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 이제 우리가 중개업 하나만 갖고 뭐 먹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탐정업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도 하고 탐정은 뭐 요즘 사설 탐정을 많이 하잖아요. 뭐 국회에 이번에 뭐 탐정업법이 뭐 계류 중이라 하는데 뭐 3년 동안 뭐 계류 중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꼭 해보라고 하고 하는 거는 뭐 이 인력시장 시간에서 부동산도 중개하는데 사람도 이제 중개를 일일 노동자를 중개하는 그런 업도 뭐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뭐 또 뭐 행정사 업무도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 시험을 쳐야 되니까 또 한 번은 이제 경매 시장에서 경매 대리로 참가할 수 있는 것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서글픈 세상이 됩니다. 60대 지나서 우리들의 이 모임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왜 서글픈 생각이 드느냐면 60이 지나서 뭔가 모르게 아직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 돈을 안 벌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생각이 돈은 40대, 50대 초반으로는 다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베풀고 살아야지. 계속 뭔가 하나 더 가지려고 아까 말한 대로 불구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과제하냐, 탐욕을 과제하냐는 것이 이 선으로 나간 거다라고 불구하면 이제 구하면 불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제 또 우리 또 모임에서 공부하는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퇴직 후의 삶을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뭘 하려고 돈을 벌려고. 그런 저는 생각에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 경제적으로 얻으려고 뭐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베풀면 당연히 경제력은 따라오지 않겠느냐.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고 뭐 어떤 사람 닭이 먼저다 어떤 사람 알이 먼저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여기 비유를 하자면 돈을 버는 게 먼저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좀 베풀라. 그럼 당연히 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정리를 하자면 공자께서는 아까 자로를 얘기를 삼아서 그렇게 당당 남들한테 내가 비록 이 옷이 해진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내 내면만 아까 지난 25장에서 필부의 마음은 누구도 꺾지를 훔쳐가지 못한다 했으니까 나의 줏대를 항상 지키되 어느 하나라도 고쳐가지 말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많은 학문을 습려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문화가 바뀌면 또 바뀐 대로 또 흡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한편 26번째 문장은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냐. 딱 한마디로 한다면 수시 변통이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